주하 반갑습니다. 주하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해온 영상은요. 주하쌤이 품절주 매매법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흔히 이 결혼한 사람들을 속칭해서 품절남, 품절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주하쌤은 주식과 결혼해서 주식 와이프지만 실제로는 품절녀는 아닙니다. 이런 신조어처럼 주식시장에도 품절주라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주하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통 주식수와 시가총액이 작아 변동성이 큰 종목을 지칭을 하는데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넘는 경우를 속칭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의 물량만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쉽게 움직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이거나 뚜렷한 시장 테마가 없을 때,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급등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뚜렷한 재료라든지 이유가 없는 그런 상승과 하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명 공시를 내놓으라고 한국거래소 쪽에서도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도 주가 급등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또 유통 주식수가 적은 탓에 공매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등세를 타는 동안에는 주가 조정도 쉽게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이 품절주, 주하쌤 매매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지필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함이 없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품절주에 대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러한 장세가 왔을 때 충분히 또 공략 가능한 종목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절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물론 제가 제목에 양지사, 신라섬유 써놓기도 했지만 대표적으로 코데즈 컴바인이 품절주로도 가장 예전에 이제 유명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준비해온 이 영상에서는 코데즈 컴바인의 과거 사례도 주하쌤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노스라든지 이화산업 등이 있고요. 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도 품절주가 있습니다. S-오일, 롯데쇼핑, 페노션과 같은 종목들인데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상 넘어가면 품절주에 속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분율을 확인하시면 그래서 품절주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데즈 컴바인 위주로 주하쌤이 사례 분석 도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코데즈 컴바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마무시한 차트는 뭔가 코데즈 컴바인이 이게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차트인데 2016년도 2월 2만원대의 주가가 한 달 사이 18만원까지 뛰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보시면은 무려 점하한가 6방을 맞고 최저점 2,000원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 당시 주식시장에서 정말 매우 유명했었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의 재무제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데즈 컴바인의 경우 지금은 재무 상태가 양호하긴 하지만 지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고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됐었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감자 이후에 출자 전환에 따라서 주식의 99.5%가량이 의무보호 예수 물량으로 묶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겠는데요. 6월과 8월 달에 이 의무보호 예수를 앞두고 3월 초부터 코데즈 컴바인에 남은 25만 주 가량의 유통 주식은요.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1거래일 만에 주가가 폭등하면서 단 한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기록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품절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2016년도 과거 기사인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제2의 코데즈 컴바인을 막겠다. 품절주 거래 정지 도입을 시키겠다. 요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식 10만 주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내달부터 품절주 집중 단속하겠다. 근데 업계 쪽에서는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한 그런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상 요거는 정말 해프닝처럼 그냥 지나갔었던 그런 하나의 주식시장의 사건, 사고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고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코데즈 컴바인의 과거 지분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품절주의 대부분의 그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 정도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냥 정말 최소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품절주라고 한다면은 뭐 70%까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화가 힘든 대주주 지분 또는 보예수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통 가능 물량이 사실상 대체로 30% 이내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품절주들의 등장은 보통 조정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따른 품절주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요, 과거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증시가 대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때마다 품절주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주아쌤이 캡처본을 떠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줄 때마다 품절주들이 강하게 뛰어오르는 모습들 체크가 되시죠? 진짜 신기하죠? 그리고 2018년도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면서 증시가 또 단기 조정을 주는 시기에 그때 역시도 품절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비단 코데즈 컴바인뿐만 아니라 품절주 3대장 있다 그랬죠? 코데즈 컴바인, 양지사, 신라섬유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종목들은 정말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하나의 테마로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양지사 흐름도 역시나 증시가 조정 주는 시기마다 움직이는 코데즈 컴바인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와주었고요. 신라섬유 역시도 비슷한 흐름들 나와줬죠. 이처럼 품절주 몇몇 종목들은 시세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함께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런 품절주들은 기업 가치와는 정말 별개로 그냥 유동성만을 바탕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조그만 그냥 호재 악재에도 주가가 급등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물량이 터질 때 들어가게 되더라도 급등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당일 시세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품절주는 아무래도 그 테크닉이 없는 초보 주린이들에게는 까다로운 종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들어갈 때는 주아쌤과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자, 이런 품절주 최근에 증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제가 이렇게 차트로 비교 차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차트는 코데즈 컴바인, 두 번째 차트는 양지사, 그리고 세 번째 차트는 신라섬유. 이렇게 이제 주아쌤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 이거는 거래량을 표시를 한 거고요.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을 주아쌤이 이렇게 비교로 가지고 왔습니다. 증시가 올라갈 때도 희한하게 비슷한 시기에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간 게 아니라 6월달 여기 보시면은 한번 증시가 내려갔었죠.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북한발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때, 그럴 때 불안감을 틈타서 품절주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증시에 관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장 역시도 지금 조정장이 또 나오고 있죠. 변동성 장세, 개별 종목 장세에 또 조정장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 역시나 품절주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같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품절주와 같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어떨 때 올라가는지
이제는 아셨겠죠? 증시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들어갈 종목 없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품절주들의 움직임 이럴 때 올라간다고 했었지 하고서 기억을 하셨다가 관심 종목에다가 추가를 하시고 이렇게 조정장이 나올 때 거래량이 들어오는 품절주들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확실히 승률이 높아지겠죠? 자, 여기까지 주화쌤만의 이 품절주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화쌤은 다음 매매법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